미림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아볼 선생님은 김리경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이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농사를 짓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4대 기술을 이용한 그런 지능형 농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외의 스마트팜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과 달리 지금 스마트팜이 2세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2세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간단한 스마트팜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체험 영상. 그리고 스마트팜을 직접 아두이노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팜 만들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이라는 거는 농장에 기본적으로 ICT 기술을 접목을 하고 원격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어, 그 생물이나 아니면은 뭐 축산이나 이런 것들의 그 환경을 제어를 해서 뭐 IoT하고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가지고 뭐 농장과 축산 이런 시설의 온습도를 제어하고 일조량을 제어하고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그 처리들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들을 막 조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제어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서 직접 농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창문 개폐라든가 사료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어를 해서 그 농산물 아니면 축산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농장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스마트팜의 운영 원리하고 적용 분야는 생육 환경을 유지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온실이나 축사 내에 그 온습도를 조절을 해주고 CO2의 수준을 조절을 해주고 생육 조건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oT하고 가장 접목이 잘 되어 있는 이 환경적인 정보의 모니터링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 센서들을 통해서 온습도나 일사량이나 아니면은 뭐 CO2, 그다음에 생육 환경 등을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걸 갖다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한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원격하고 환경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낸 난방 기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의사 결정을 하게끔 해주면 이제 냉방기구,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동 시간과 일조량과 아니면 그 CO2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끔 해주고 또 적절하게 그 묘를 심어주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묘가 뭐냐면 그 쬐끄만 어린 그 환경들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심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서 뭐 비료는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그 적용 분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팜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세가 PC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온습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이 부분은 그 간단하게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어떤 쪽에서 이제 적용이 받아서 기술이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 스마트팜 사례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 중에서 이 세대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스마트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체험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팜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코딩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이라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옛날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접 가서 뭐 그 간단한 묘목을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물을 주고 거기에다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제 농장 관리를 하지 않고요. 요새는 이제 IoT 기술, IC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여러 그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이제 생육 환경을 제어를 해요, 스스로.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쓰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이 이제 그 생물들의 환경을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물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뭐 일조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다든가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IoT 기술을 해서 여러 가지 센서로 이제 측정을 하고요. 이 측정한 것들의 값을 클라우드에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지능화되고 있고요.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관리를 할 때 가서 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뭐 창문이나 아니면 뭐 사료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농장 관리를 쉽게 원격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보통 이제 3가지 운영 원리와 적용 분야가 있고요. 생육 환경을 유지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고, 요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지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이런 거는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떤지, 뭐 물의 상태는 어떤지, 뭐 일조량은 어떤지 이런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을 사물 인터넷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얘를 뭐 문을 닫을 건지 열을 건지 아니면은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냉난방 기구를 어떻게 뭐 켜고 끄고 할 건지, 그 다음에 CO2 양에 따라서 뭐 그 내부에 그런 장치를 어떻게 돌려줄 건지, 그 다음에 뭐 비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사료는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자동 원격 환경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가지고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스마트팜이 이루어져 있고요. 스마트팜 활용하는 분야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스마트 온실, 그다음에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이게 기본이고요. 요건 이제 온실 같은 경우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온도하고 CO2 양을 조절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상황을 유지 관리시켜주는 거. 이게 스마트 온실의 기본적인 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습도 상황, 기상 상황 등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보를 이용할 때 인터넷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원격으로 자동적으로 뭐 병충해를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온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미리 알려준다든가 이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이렇게 물 감싸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식기를 갖다 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과수원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축사 같은 경우에 이제 축사도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온습도, 그다음에 이제 그 사료를 공급해주는 시기, 물 공급해주는 시기, 아니면은 이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줘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원격으로 자동 제어를 해서 그 환경을 알려주고 직접 이제 사람이 가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알아서 하게끔 하는 이쪽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세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스마트 온실에서는 햇빛, 물, 온도, 양분 등을 조절을 해가지고 최적의 생육 조건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의 그 기상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원격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물도 자동적으로 주고 이런 걸 갖다가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축산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에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병충해나 요새 뭐 소나 뭐 AI 독감 같은 것들 있는 거 보면 이런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내부 습도 관리, 그다음에 뭐 가스, 뭐 암모니아 가스라고 하는데 뭐 CO2나 암모니아나 이런 그런 농도에 따른 자동적으로 환기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사료를 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맞춰가지고 사료 주고, 그리고 이제 동물한테 사료를 줄 때도 사료의 양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제어를 해서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원예 같은 부분에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통화 제어기나 아니면은 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센서 같은 걸로 하고 해서 마지막에 뭐 환기팬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난방기를 돌린다든가 뭐 관수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원예에도 적용을 하고요.
스마트 축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뭐 암모니아 농도라든가 아니면 물의 양이라든가 사료를 줘야 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사료의 양 같은 거를 제어를 해서 뭐 환기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 축산 쪽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그 적용 그 사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노지는 아까 말했던 그 과수라든지 이쪽에 그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관리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정보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제어를 해서 뭐 물을 주는 거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날씨 상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외국은 스마트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볼 건데요. 네덜란드의 농식품 선생님 여기 표기를 잘못했네요. 클러스터예요. 푸드밸리라는 데서 이 스마트팜을 활용을 한대요. 그리고 벤로형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농장을 유리형 온실로 만들어서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그 산업 같은 그 산업도 그렇지만 농업도 농업 4.0을 목표로 해가지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밀 농업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밀 농업이라는 거는 센서, 컴퓨터 응용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 그 되고 있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생산 그 성장 환경을 최적화하고 자원과 비용을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다음에 뭐 생산성도 증대시키고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살리나스 밸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생육 환경을 센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무인 농업 드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농사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크리스텐센 농장이라는 데서는 그 통제된 시설 안에서 빛과 공기, 열 이런 것들을 환경을 조절을 해서 인공적으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공산품처럼 농산물을 계획 생산을 한대요. 그리고 1957년에 있었던 최초의 식물 농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공산품처럼 농산물을 계획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벨기에의 홀티플란이라는 데서는 대표적인 유럽의 식물 농장인데요. 여기 있는 재배베드라는 걸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재배베드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쭉 시스템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묘목 같은 거 자동 이식을 하는 로봇을 활용을 해서 묘목도 자동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묘목 간의 거리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알아서 조정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생산이 다 되면 이 재배 베드가 수확 장소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의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볼 건데요. 2세대 스마트팜은 기존에 있었던 그 1세대 스마트팜 기술 위에 조금 더 이제 IoT,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을 더 해서 기술이 발전된 형태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두 가지 주요 기술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최적 생육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이 재배 환경도 다르고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키웠을 때 이 작물이 잘 자라는 거, 그다음에 최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그 반응 데이터를 DB화한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각 가정에 맞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 그 2세대 그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첫 번째 그 적용 내용은 생육 모델을 최적화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 및 처방을 해서 각 가정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기술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고요. 1세대와 2세대 스마트팜의 기술에 대한 비교는 여기서 한번 볼 거예요.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은요. 농장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원격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발전된 모습이라고 하면 전통 농업에 비해서 약간 좀 편리하다. 이 정도가 있었는데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하고 IoT, 클라우드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해서 생체 정보 데이터 같은 거를 빅데이터화 하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생산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을 한대요. 여기 선생님 여기 잠깐. 그리고 그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이 돼 왔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세대 스마트팜의 기술은 그냥 그 자체적인 동식물의 환경, 정보, 이 생육 정보를 담았다면 2세대는 그 환경 정보, 그다음에 생체 정보 이런 걸 다 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1세대는 나의 지식,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지식과 그 경험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했었다면 2세대는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 1세대 스마트팜은 편의성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뭐 긴급으로 뭐 비가 옵니다. 아니면은 뭐가 물이 부족해요. 이 정도의 긴급 알림 기능만 있었다면 2세대는 1세대 기술에 자동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원까지 하는 걸로 해서 2세대 스마트팜은 진화를 했고요.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기술은 농장 단위로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농장주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제 제어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세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로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제공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체험할 스마트팜 영상에 관한 걸 잠시 보고 다음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팜 실제로 만들어 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소리가 안 나오는 채로 재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밑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이해가 될 거예요. 스마트팜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스마트팜 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가로 제공을 하고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스마트팜이 이루어지는지만 그냥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봤었고요. 아까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 있었는데 요거는 앱을 거의 이제 제공을 하는 모델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요 앱에 관한 부분을 직접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수동 모드는 없을 거고요. 자동 모드로 해서 우리 외관 같은 거는 없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빛, 그다음에 토양의 수분, 그다음에 온습도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코딩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아두이노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하고 그다음에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조도 센서, 토양 수분 센서, 온습도 센서, 그다음에 긴 LCD 표시를 해주는 LCD 하고요. 도트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지금 도트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LCD하고 아두이노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만 나와 있고요. 요거를 연결은 선생님 이제 순서대로 먼저 브레드보드의 파란색 선을 알아보기 쉽게 위쪽으로 놓이게끔 해서 놓고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이 뭐 그라운드하고 그다음에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일을 좀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브레드보드 파란색이 위로 가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윗부분, 빨간 부분 내용을 보면 윗부분은 그라운드를 잡아준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에 5V 단자를 끼워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브레드보드에 지금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도트 매트릭스의 각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5개 중에서 자, VCC는 5V에 연결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까만색 그라운드는 아까 봤던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있는 핀은 12번 핀, 아두이노 12번 핀에 연결을 해주세요.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코딩 앱에 보면은 요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냥 변경하지 않으려고 요 상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연결을 해주시고 이걸 갖다 연결을 딴 걸 해주면 이따 코딩할 때 번호를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헷갈리지 않게 이 번호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CS는 11번 네,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두이노에 11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L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10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LCD의 그라운드, VCC, 그 다음에 SDA,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각각 요거 그라운드는 아까 봤던 대로 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5V 핀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핀에다가 주시면 돼요. 아날로그 지금 4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SCL 같은 부분은 이제 그 아날로그의 5핀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 센서는 이 상태로 꽂아주시고요. 토양 센서에도 보시면은 각각의 색깔별로 연결을 해야 되는 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그 조도 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에 필요했던 게 그 조도 센서하고 토양 센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걸 한 번만 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요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센서 좀 전에 말했던 마지막 센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맞춰서 자 색깔별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그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초록색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부분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고 VCC 5V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색깔별로 각각 자 요거는 아날로그 1번 핀에 연결해 주시고 요거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그라운드 VCC는 5V 그 선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요것도 맞춰서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을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 상태로 지금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색깔별에 맞춰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각각 지금 잘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트 매트릭스는 12번,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에 맞춰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날로그 핀에 꽂혀 있는데 각각 번호 있으니까 색깔과 번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센서도 색깔 맞춰가지고 번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거 뭐 그 표시되는 부분까지 다 연결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LCD에 보시면은 16열하고 2행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딩할 부분이에요. 코딩은 되도록이면 번호를 바꾸지 마시고 이대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가 켜졌을 때 그다음에 LCD 시작하기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트 매트릭스도 시작하기 설정을 해주시고 도트 매트릭스의 밝기는 8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LCD의 그 각 열에 관한 출력 부분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3번 열은 토양 센서 부분, 12번 열은 조도 센서 부분, 그다음에 3번 열은 온습도 센서 아웃, 그다음에 12번 다시 뭐 아웃 해가지고 연결해 줬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잡혀 있는 거고 1초 기다렸다가 화면을 싹 다 지우고 토양 센서까지 500보다 적으면 그때는 이제 도트 매트릭스를 켜서 뭐 지금 상태가 좋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뭐 LCD에 그 울음 표시를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보다 빛이 밝으면 뭐 LCD를 켜고 그다음에 아니면 LCD를 끄고 하는 거를 갖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핀 밝기가 100인 거하고 0인 건 0인 거는 거의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에 관한 거는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메이크라는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한 거고 아니면은 그 아두이노도 이렇게 그 스크래치처럼 코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전송이 아두이노에 되면 아두이노가 이제 켜졌을 때 이제 신호가 받아가지고 각각 맞춰서 그 습도가 부족한지 조도 빛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그 뭐 LCD나 이런 데 도트 매트릭스에 표시가 될 거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토양 센서 꽂아보시고 조도 센서를 나도 이렇게 같이 해서 보시면은 아마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직접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식물 같은 데 한번 꽂아보시고 연결해 보시면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요 메이크 앱을 통한 그 코딩이랑 그 다음에 아두이노 사용하는 부분은 그 그림에 맞게 잘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코딩도 요 번호가 변동되지 않도록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5단계로 나뉘는데요. 간단한 표준화와 모니터링에서 시작해 최적화를 거쳐 자율 운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 공장은 현재 레벨 4. 생산 과정에서 모은 데이터들을 각 라인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 하나의 스마트 스테이션 플랫폼에 모읍니다. 그래서 효율적 데이터, 품질, 생산,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목표가 단순한 무인 자동화는 아닙니다. 기계와 시스템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은 좀 더 편하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꺼진 공장에서 24시간 자율적으로 기계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각자 집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어느 기계에 지령을 해서 그 이상 발생을 사전에 감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결국은 출근을 반드시 회사로 하고 공장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이자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중국 역시 제조업의 미래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상하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강소성의 한 공단. 이곳의 공장들 역시 거센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공장. 중국 방직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흥미기업의 공장입니다. 주력 생산품은 폴리실크. 현재 연간 생산량만 80만 톤에 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량이 배로 불어날 수 있었던 건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때문입니다. 我们做的这个工序叫做自动落桶，它的主要功能就是把转运过来的丝饼从丝车架上面放到丝车上面，它一个搬运的过程。这搬运过程原来是人工的，每一个丝饼是8公斤，一个工人一天要搬运80吨，1万个丝饼，这样就非常累，腰会形成腰肌劳损等劳动受伤。